네, 안녕하십니까. 2014-2013 박진형입니다. 이제 10주차, 종치기공학 10주차 나브이츠의 매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텐데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자료는 순환대학교 치기공학과 신종호 교수님이 프레지를 사용하여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경보를 형성을 해 주었어야 합니다. 전치부 60도가 되도록요. 이제 먼저 그러면 우리가 할 남브이츠의 메모리 무엇인가 아느냐 하면, 인공치아의 배열과 치은 형성이 끝나면 임시 의치상인 나브이츠를 영구 의치상인 치은 세개의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모형에 부착된 나브이츠를 함 속에 플라스크에 넣고 석고나 한천으로 채우는 과정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를 준비를 해야겠죠. 보시다시피 메모를 할 때 사용할 플라스크와 그에 사용할 그 전에 만든 의치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석고 분리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메모를 왜 하느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의치상 부분의 왁스를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레진이 전입될 음형을 형성을 하여서 레진을 주입하였을 때 양형이 되게 나오게 하는 것이 메모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1차 메모의 순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크 안에 석고를 채워 넣습니다. 이전에 바세린 등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 위에 의치상을 올려놓아 적당히 누른 후 나머지 잔여 석고를 제거를 해줍니다. 네, 대충 요런 순서로 메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메모, 3차 메모를 다 해야 하는데, 이런, 이제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따 후에 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를 전에 준비사항입니다. 먼저 교환면 인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레진상 의치는 온성 과정에서 의치상의 부피 변화로 인해 인공치의 배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환면의 하부 구조에 리마운팅 지그를 고정을 시키고요. 이 은색 보이시죠? 모형 지지대 위에 교환면 인기를 형성할 병석고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왁스 테두리를 이렇게 형성을 해 줍니다. 이후에 모형 지지대 위에 병석고를 혼합하여 올려놓고 교합기에 부착되어 있는 상악 나브이츠의 교환면을 가볍게 접촉시켜 중심 교합 상태로 교환면 인기를 체득합니다. 이때 교환면 인기의 깊이는 전치부와 구치부 모두 1mm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석구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절치유도봉이 절치유도판에 접촉되어 있어야 하며, 병석구가 경화되면 교환면 인기 부위의 깊이는 전치부와 구치부 모두 1mm 정도가 되도록 과잉부를 조각도로 삭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교합기에서 나브이치 모형의 분리를 해야 하는데요. 교합기로부터 성각 모형 부착판을 분리하고 다시 모형 부착판에 부착된 석고와 작은 모형 사이에 석고와 스파츌라를 넣고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분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형 부착판에 부착된 석고와 작은 모형 사이에 석고 나이프를 넣고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서로를 분리한다.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리마운팅 인덱스가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까 플라스크 함의 메모를 진행을 해야 하니까 함 또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함은 나브이치를 메모하여 음형을 만들고 레진을 전입하여 중합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이렇게 금색으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함이고요. 이 함에 우리가 만든 왁스 의치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함의 종류는 가압 형성법을 사용하는 함, 유입 성형용을 사용하는 함, 주입 성형용을 사용하는 함이 있습니다. 먼저 가압 성형용 함입니다. 컴프레시브 몰딩 플라스크라고도 합니다. H를 경석고로 매몰하고 레진의 분말과 액을 혼합한 후 병상이 되면 프레스로 압력을 가하여 함 속에 음형으로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레진을 전입을 하면 프레스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 잔여 레진들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은 유입 성형용 함입니다. 저는 사용하는 거 못 봤는데요. 한천이나 실리콘으로 메모를 하고 상온에서 중합되는 유입용 자가중합 레진을 함 속에 함의 음형에 넣는 것인데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실습할 때 이렇게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입 성형용 함은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제작되지만 일반적으로 본체와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체에는 유동성 레진의 유입공과 유출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이 지금 설명드린 이 유입 성형용 함을 사용하여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가를 전입을 하게 되네요. 그 아가를 물에 식히면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수조에 담가줍니다. 정말 신기하게 생겼네요. 저희가 사용하는 함과 모양이 아주 다릅니다. 모형과 아가를 분리한 후에 레진 주입로와 공기 배출로를 이렇게 형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후연 폐쇄를 진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트왁스를 압접을 해주고요. 압접 후에 저희가 스케치를 한 대로 석절단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주고요. 아까 그 함에 다시
모형과 장착시켰죠. 그 다음에 유동성 레진을 이제 주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형성해준 그 레진 주입로와 공기 배출로요. 그 다음에는 압력하에서 중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우, 깨끗하게 아주 잘 나왔네요. 그럼 뒤에 달린 이 레진들은 나중에 삭제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마운팅 지그에 모형을 장착합니다. 릴라이닝 지그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우, 정말 신기하네요. 연마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치상 내면에 레진을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치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입성형 인젝션 몰딩 플라스크 함입니다. 음형의 크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사고로 하는 것이 좋고, 영상의 열중압 레진을 함 속의 음형에 전입할 때에는 공기압에 의한 피스톤의 움직임으로 하게 되는 것이 주입성형함입니다. 음형의 크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사고로 하는 것이 좋고, 영상의 열중압 레진을 함 속의 음형에 전입할 때에는 공기압에 의한 피스톤의 움직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는데요. 주입성형용함은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로 되어 있으나 상함과 하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금속 제품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주입성형용함은 함의 나브이치 매몰은 음형의 크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고로 하며, 영상의 연료압 레진을 함 속의 음형에 전입할 때에는 공기압에 의한 피스톤의 압력을 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주입성형용함의 단면도라고 합니다. 피스톤 쭉 레진 캡슐, 피스톤 병상의 레진, 그리고 프레스, 함 덮개, 매몰 섞고, 레진 상위치, 수위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주입성형함을 이용한 의치상 제작 과정입니다. 저렇게 치아별을 모두 마친 다음에 마운팅을 이제 메모를 진행을 하는 거죠. 분리한 후에 왁스워시를 하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줍니다. 일반적인 방법과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그 기계죠. 프레스를 그 공기 압 피스톤 운동을 이용한
완성이 되었네요. 연마 후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가합 형성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의 방법입니다. 저희가 가합 성형용을 사용했는데요. 한유 이젝터 타입 플래스크의 구성 부분이라고 나와있네요. 플라스크 리드 A, 그리고 B 옆에 있는 것이 디스크, 상함과 하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가 상항용, B가 하항용인데요. 하항용은 이렇게 구치부 쪽이 전치부 쪽보다 더 높게 올라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함과 나부치 모형 사이의 공간을 확인합니다. 나부치가 부착된 작업 모형을 하함에 넣고 높이와 측면의 간격이 함의 크기에 적당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보시죠. 함 내부와 측벽과 모형 측면 사이의 공간은 적어도 3mm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석고를 부어 작업 모형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3mm가 되지 못한다면 작업 모형이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상이 형성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상함을 하함에 조립하여 상함의 상부와 인공차의 절치부 절단면 사이의 간격은 최소한 6mm 이상의 여유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모형을 하기 작업 전에 모형에 물을 흡수시킬 건데요. 메모할 때 물과 혼합한 석고의 혼합물이 건조한 모형과 접촉하면 모형으로부터 탈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크기 조절을 위해 모형을 작성할 때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형 표면에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레진 분리제가 아닌 바셀린 등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하는 겁니다.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한 왁스를 제외한 부분에 바셀린 등을 도포해 줘야 합니다. 주석박이나 알루미늄 박으로 모형의 기저부를 감싸면 분리가 확실하여 모형에 매물재가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형에 압접할 때 겹쳐지는 부위는 두꺼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다른 분리제가 또 있을 텐데요. 무슨 분리제일까요? 한번 볼까요? 함 내면에 하는 분리제인데요. 화면 내면에는 밭을 아주 얇게 도포합니다. 두껍게 도포되면 함 내면에 층을 형성하여 왁스워시 할 때 함께 흘러나갑니다. 이 바셀린이. 그래서 후에 의치상 레진을 전입할 때 틈 때문에 레진 전입 압에 의해 경석고 맨물자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나부치의 메모리인데요. 먼저 1단계 메모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보시죠. 1단계 메모를 하고 모형이 있고요. 그 위에 2단계, 3단계 메모리 올라가게 됩니다. 1단계는 보통 석고를 혼합하여 하함에 반쯤 채우고 모형이 전면에도 석고 혼합물을 도포한 후 함의 중앙에 나부치 모형을 놓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모형의 렛지가 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모형을 눌렀을 때 함의 테두리 위로 넘치는 과잉의 석고는 스파츌라로 제거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후 석고의 표면이 평탄하도록 다듬습니다. 그 다음은 나부치가 부착된 모형의 렛지는 하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합니다. 1단계 매몰 후 보통 석고의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물에 젖은 손가락으로 석고 표면을 문질러
언더컷이 없이 면이 매끈하도록 손질을 해주어야 나중에 분리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위 사진과처럼 해줘야 하고요. 아래 사진처럼 해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상악 모형의 승측 전정 부위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상하함을 분리할 때 파손되지 않도록 모형의 전방을 약간 올려 경사시켜 메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악 모형을 메모할 때에는 부용기 부위에는 언더컷이나 수직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 속고로 채워서 블러그아웃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2단계 메모리입니다. 나브위치의 왁스 표면에 표면 장력 감소제를 붓으로 도입한 후 메모하면 메모자가 치밀하게 접촉되기 때문에 기포 발생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석고를 다시 혼합해서 큰 붓으로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 부위에 기포가 없도록 주면서 도포합니다. 이때 기포가 생긴다면 나중에 나온 레진, 양형의 레진 상태에서 또 기포가 발생이 되겠죠. 상하함 테두리는 반드시 서로 메탈 투 메탈 컨택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이가 뜨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보통 석고를 상함 내부로 주입하여 치아와 교화면 부위가 약간 덮이도록 합니다. 약간입니다. 그리고 인공치 교환면에 묻은 보통 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어 구치부의 교환면과 전치부의 절단부를 노출시키고 인공치아에서 함의 안쪽 엣지로 향해 상방으로 경사지도록 석고의 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석고가 경화되면 교환면에 남아있는 잔류 석고는 조각도를 사용하여 제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메모를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경화된 석고 표면에 다시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해줍니다. 자, 이제 3단계 메모리입니다. 3차 메모리라고도 하죠. 경석고를 혼합하여, 자, 여기는 이제 그 1단계, 2단계 메모리와 다르게 경석고를 사용합니다. 경석고를 혼합하여 상함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웁니다. 경석고의 양은 함을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고 뚜껑을 닫습니다. 여기 약간 넘치도록 주입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주입을 한 후에 함을 닫고 나서 여분의 경석고가 넘쳐 나오는 것이 보일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경석고가 함의 내부에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메모리 끝났습니다. 메모리 끝나면 뚜껑의 구멍 위로 넘쳐나온 여분의 경석고를 깨끗이 제거하여 함을 클램프에 넣고 경석고의 팽창을 막고 함이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경화할 때까지 클램프나 프레스로 약간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둡니다. 왁스를 이제 제거를 해야 할 텐데요. 메모한 경석고가 경화가 될 겁니다. 경화가 된 후면 레진을 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레진 온성기로부터 함을 꺼내어 클램프로부터 함을 분리할 때는 함의 후방과 전방에 있는 홈에 슬롯에 끌이나 석고 조각들을 넣고 가볍게 들어올려 상함과 하함을 이젝트 시킵니다. 이젝트 시킬 때 무리한 힘을 가하여서는 안됩니다. 레진 분말의 양은 나브위치상 무게의 1.2배와 여유 분량을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레진을 전입하면 또 잔류 레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영인 속이나 인공치아 및 모형에 묻어있는 왁스를 끓는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 제거하는데요. 이 작업을 왁스 워시라고도 하며 보일 아웃이라고도 합니다. 왁스 제거가 끝나면 주형의 엣지 부위에 있는 날카로운 부위를 조각도로 제거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레진을 전입했을 때 파절되어 레진 내물로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미형 내부에서 왁스가 깨끗하게 지워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나서 의치상 후연 폐쇄와 렐리프 처리를 시행한 후 분리제를 도포할 준비를 합니다. 자, 의치상 후연 폐쇄입니다. 굉장히 총의치에선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각 의치 후연 부위의 음압 유지를 위해 폐쇄를 확실히 해주기 위해 경구계와 연구계의 경계부를 따라 연조직상의 생리적인 허용 한도 이내에서 압박을 가하여 폐쇄시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일반적으로 후연 폐쇄에 대한 기본 설계 원칙은 국의 경사가 심하면 좁은 형태의 비드를 형성하고 경사가 완만하면 넓은 형태의 비드를 형성합니다. 네, 의치상 후연 폐쇄를 하는 작업 동영상입니다.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스케치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 전에 저렇게 제거를 해주게 되네요. 이거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끊어보지 않고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레진 분리제 도포입니다. 중합되기 전에 레진이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하고 레진액이 섞고 내면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줘야 하는데요. 두 종류 크기의 붓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작은 붓은 분리제를 인공치아 주위에 도포할 때 사용하고 큰 붓은 그 외 모형과 석고음형 내부에 도포할 때 사용합니다. 왜냐면 작은 붓으로 도포를 해줘야 이 작은 인공치 사이사이로 레진 분리제가 잘 도포되겠죠. 메모를 하는 총 동영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일치상을 만들어준 후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실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로 석고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왁스로 실링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셀린을 함에 도포를 해줘야 한다고 했죠. 그 도포를 해주고요. 자, 1차 메모를 진행합니다. 석고를 믹싱 후 넣어주었죠. 다음에 이제 모형을 또 이렇게 넣어서 여분의 석고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제 완전히 여분의 속도를 제거를 해줍니다. 물도 사용해서 이렇게 1차 메모리 완성되고 나면 저희는 이제 2차 메모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전치부 절단면과 교환면을 먼저 경석고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보이죠? 꼼꼼하게 석고가 아주 꼼꼼하게 발라지도록 저렇게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줘야 합니다. 이 상태로 또 석고를 부어서 메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2차 메모과 3차 메모를 한 번에 진행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클램, 이거는 아마 프레스에 장착을 하는 것 같네요, 모양이. 온성을 진행시켰 건가요? 네, 온성을 진행을 시켰네요. 저희가 아까 설명했던 보일러 또는 왁스 워시를 진행해서 이렇게 왁스가 액체 상태가 되면 이것을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스팀을 칩니다. 이렇게 제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주차 정우식인과 매몰, 나부티의 매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